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한두 시간도 안 돼서 소변이 마려워서 벌떡 일어나신 적 있으시죠? 한 번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심하면 네다섯 번까지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밤새 깨다 보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어떻습니까? 하나도 잔 것 같지가 않죠. 온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시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면 정말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늙으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체념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하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간뇨는 절대로 그냥 나이 탓만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차 한 잔을 끓여 드시면 이 고통스러운 야간뇨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야간뇨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간뇨라는 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소변이 마려워서 한 번 이상 깨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정도야 물을 많이 드셨거나 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요. 문제는 두 번 이상입니다. 밤에 두 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신다면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런데 이 야간뇨가 얼마나 흔한 줄 아십니까? 60대 이상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70대, 80대로 가면 10명 중 7명 이상이 밤에 소변 때문에 깨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기셔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하시죠?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방광의 노화입니다. 우리 방광을 한번 물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 물풍선이 탄력이 좋아서 소변을 많이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물풍선의 고무가 딱딱해집니다.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소변을 400, 500ml까지 담아둘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 300ml만 차도 꽉 찬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방광이 작아진 게 아니라 탄력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 밤에도 조금만 소변이 차면 금방 마려운 느낌이 오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서는 밤에 잠을 잘 때 특별한 호르몬을 하나 내보냅니다.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콩팥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야, 지금 주인이 자고 있으니까 소변을 적게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낮에는 활동하니까 자주 화장실에 가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밤에 이러면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원인, 남성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남성분들의 방광 바로 아래에 전립선이라는 작은 장기가 있습니다. 이게 호도할 만한 크기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전립선이 점점 커집니다. 밤알만해지기도 하고 심하면 귤만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전립선이 소변이 나오는 길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전립선이 커지면 마치 정원에서 호스를 발로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시원하게 나와야 하는데 졸졸졸 나오는 거죠. 소변을 다 비운 것 같은데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 있으니까 금방 또 마려운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여성분들에게 많습니다. 바로 과민성 방광입니다. 방광이 예민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 근육이 저절로 수축을 합니다. 마치 무릎 반사처럼 자기도 모르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확 마려워서 화장실까지 뛰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과민성 방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건데요. 바로 하체 부종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녁 때 보면 발이나 발목이 좀 붓는 느낌 있으신가요? 낮 동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분이 다시 혈관 속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콩팥이 그 수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낮에 다리에 모여있던 물이 밤에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좀 약하시거나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야간뇨가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조금 걱정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야간뇨를 그냥 놔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간뇨의 가장 무서운 점은 수면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잠을 잘 때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깊은 잠을 자야 우리 몸이 회복이 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뇌가 쉬고 면역력이 충전됩니다. 그런데 소변 때문에 중간에 떼면 이 깊은 잠의 주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시동을 걸면 엔진이 천천히 따뜻해지면서 재성능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진이 따뜻해질 때쯤 시동을 끄고 다시 걸고 또 끄고 이러면 차가 제대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깊어질 때쯤 깨고 또 잠들면 또 깨고 이러면 아무리 8시간을 누워 있어도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낮에 졸리고 피곤한 건 기본이고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어르신들 중에 깜빡깜빡하는 게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수면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서 노폐물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마치 청소부가 쓰레기를 치우듯이 낮 동안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노폐물이 그대로 쌓입니다. 이게 장기간 반복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밤에 자주 일어나시면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어두운 방에서 잠이 덜 깬 상태로 급하게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바닥이 차고 미끄러울 때 위험하죠. 어르신들 낙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이야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지만 우리 연세에는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이 되면 오래 누워 계셔야 하고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야간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지시는 어르신들이 매년 수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밤에 갑자기 일어나시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누워서 자고 있을 때는 혈압이 낮은 상태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심장이 급하게 피를 올려보내야 하거든요. 이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합니다. 새벽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잘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간뇨를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 확실히 느끼시죠?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야간뇨를 줄일 수 있는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차가 있는데요. 이 차를 꾸준히 드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생활 습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잘 분배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은 낮 시간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 6시나 7시 이후에는 물 한두 모금 정도만 드세요. 그래야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줄어듭니다. 특히 자기 직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꼭 바꿔주세요. 두 번째, 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2번 다녀오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양치질 하시기 전에 한 번 가시고 양치질 다 하시고 이불에 눕기 직전에 한 번 더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에 남아있는 잔뇨를 최대한 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때문에 한 번에 소변이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2번 가시면 좀 더 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셔야 합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이뇨작용이 뭐냐면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작용이에요. 마치 콩팥에게 일을 더 하라고 채찍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사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술은 이뇨작용이 카페인보다도 더 강합니다. 야간뇨가 심하신 분들은 저녁 음주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낮에 다리를 높이 올려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낮에 다리에 모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 소변으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후에 한두 시간 정도 소파에 앉으셔서 발밑에 쿠션이나 방석을 높이 쌓아놓고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수분이 미리미리 순환되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밤이 아니라 낮에 미리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특히 다리가 잘 붓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이것만 하셔도 야간뇨가 분명히 줄어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야간뇨에 좋은 차입니다. 이 차를 저녁이 아니라 낮에 드시면 방광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니까 부담도 없으십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차는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여러분, 옥수수 수염 아시죠? 옥수수 까면 위에 실처럼 붙어있는 그 수염 말입니다. 보통 그냥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옥수수 수염이 우리 방광과 비뇨기 건강에 아주 귀한 약재라는 거 아셨습니까?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성분입니다. 방광이나 요도에 약한 염증이 있으면 소변이 더 자주 마려는데요. 이 성분이 그 염증을 달래주는 겁니다. 마치 화난 방광을 토닥토닥 달래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는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을 합니다. 이뇨작용이면 소변을 더 자주 보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낮에 이 차를 드시면 낮 동안에 우리 몸속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을 미리 빼주는 겁니다. 낮에 미리 빼놓으니까 밤에 소변으로 나올 수분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짐작이 가시자 옥수수 수염차 끓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마른 옥수수 수염을 한 줌 준비하시고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 되면 완성입니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이라 드시기도 편합니다. 이걸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낮 시간에 물 대신 드시면 좋습니다. 단, 꼭 기억해 주세요. 오후 4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오히려 밤에 소변이 늘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차는 산수유 차입니다. 산수유 아시죠? 봄에 노란 꽃이 예쁘게 피는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산수유가 예로부터 신장, 쉽게 말해서 콩팥 건강에 아주 좋은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산수유를 콩팥의 기운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약재로 봅니다.
콩팥이 약하면 소변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산수유가 이 콩팥의 기운을 다잡아주는 겁니다. 마치 느슨해진 수도꼭지를 꽉 조여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산수유에는 코르닌이라는 성분과 로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방광 근육의 수축력을 도와줍니다. 방광 근육이 탄탄해지면 소변을 더 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 들면서 방광 근육이 약해져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 산수유차가 정말 좋습니다. 산수유차 끓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른 산수유 열매 20g 정도를 물 800ml에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데요. 신맛이 강하다 싶으시면 대추를 서너 알 같이 넣어 끓이시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꿀을 약간 타서 드셔도 좋고요. 이 차도 낮 시간에 한두 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차는 호박차입니다. 늙은 호박으로 만든 호박차요. 여러분, 옛날 어머니들이 출산 후에 부기 빼라고 늙은 호박을 고아서 먹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늙은 호박에는 수분 대사를 도와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고여있는 수분을 소변으로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다리가 붓는 분들은 야간뇨가 더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박차가 바로 이 부분에 효과적입니다. 낮에 호박차를 드시면 몸속에 정체되어 있던 수분이 미리 빠져나가니까 밤에 소변으로 나올 수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로 두 가지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호박차는 만들기도 쉽습니다. 늙은 호박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씨를 빼고 물을 넉넉히 부어서 푹 끓이시면 됩니다. 호박이 물러지면 체에 걸러서 즙만 받아내시면 구수하고 달콤한 호박차가 완성됩니다. 설탕을 넣지 않아도 자연적인 단맛이 있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중에서 호박즙을 팩으로도 많이 팔고 있으니까 편하게 구매하셔서 드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단맛이 강한 제품은 당분이 많을 수 있으니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차가 있는데요. 바로 구기자차입니다. 구기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빨간색 작은 열매인데요.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열매라고 불렸습니다. 이 구기자가 콩팥 기능을 강화하고 방광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구기자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인이 콩팥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콩팥에 혈액이 잘 돌면 콩팥이 제 기능을 잘하게 되고 소변을 만드는 과정이 정상화됩니다. 밤에 소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또한 구기자에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방광과 요도의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방광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기자차 끓이는 방법입니다. 마른 구기자 한 줌, 대략 20g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약한 불에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예쁜 붉은빛이 나면서 은은한 단맛이 납니다. 기호에 따라 대추나 감초를 조금 넣으시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이 차도 낮 시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차를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차들은 모두 낮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오전에서 오후 서너 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저녁 늦게 드시면 오히려 밤에 소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주의하셔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소금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이 수분을 더 많이 저장합니다.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변 양이 많아지겠죠? 특히 저녁 식사를 짜게 드시면 밤에 소변이 확 늘어납니다. 찌개, 젓갈, 김치, 장아찌 같은 것들은 저녁에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전히 안 드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양을 조금만 줄여주시라는 겁니다. 또 과일도 시간을 잘 맞춰서 드셔야 합니다. 수박이나 포도, 귤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밤에 드시면 당연히 소변이 늘어납니다. 이런 과일은 오전이나 낮에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이야기입니다. 야간뇨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골반 바닥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일부러 멈춰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쓰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소변을 안 볼 때도 의식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겁니다. 앉아 계실 때나 누워 계실 때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습니다. 5초 동안 꽉 조이고 5초 동안 풀고 이것을 10회 반복하시면 한 세트인데요. 하루에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방광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왜 효과가 있느냐면요. 골반 바닥 근육이 방광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그물 침대가 사람을 받쳐주듯이 골반 바닥 근육이 방광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건데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이 아래로 처지면서 소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케겔 운동으로 이 근육을 강화하면 방광을 다시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남녀 모두에게 효과가 있으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야간뇨가 심하신 분들 중에 물을 아예 안 마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수분 섭취를 완전히 끊으시면 탈수가 올 수 있고 콩팥에도 무리가 갑니다. 소변이 너무 농축되면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에 걸리기도 쉬워집니다. 핵심은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낮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부터는 줄이시는 것.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야간뇨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소변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이 당분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소변이 많아집니다. 심장질환이나 수면무호흡증도 야간뇨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야간뇨가 갑자기 심해지셨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를 드시는 것은 생활 속 보조수단이지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간뇨는 나이가 들면서 방광 탄력이 줄어들고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하고 남성분은 전립선이 커지고 하체에 수분이 정체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수면 부족으로 기억력 저하,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 심혈관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자기 전 화장실을 2번 다녀오시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저녁에 피하시고 오후에 다리를 높이 올려 부종을 미리 빼주시고 케겔 운동으로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시고 그리고 낮 시간에 옥수수 수염차, 산수유차, 호박차, 구기자차를 드셔보십시오. 이 4가지 차가 여러분의 방광 건강을 지켜주고 콩팥 기능을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당장 시작하시기 좋은 건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끓이기도 간단하고 맛도 구수하니까요. 내일 아침에 한 주전자 끓여 놓으시고 낮 동안 물 대신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드셔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좀 더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그날이 오면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고 기분이 좋은 그 느낌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80이 넘어도 관리하면 반드시 답을 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밤이 바뀌면 낮이 바뀌고, 낮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